I'm European champion, so I'm not one of the bottle. I think I'm a special one. 아마존 프라임이 제작한 토트넘 다큐멘터리 All or Nothing, 한국 제목은 뭐 아니면 도였죠. 국내에서도 큰 화제를 불러일으켰었는데요. 특히 손흥민과 요리스의 라커룸 충돌씬, 굉장한 파장을 일으키기도 했습니다. 공개 초기에 제공되지 않았던 한글 자막이 최근에 이제 다 추가가 됐습니다. 아직 안 보신 분들 계시면 지금 들어가서 보시면 한글 자막으로 풀 버전을 다 감상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아마존의 토트넘 다큐멘터리에서 최대의 수혜자로 꼽히는 것은 역시 주제 무리뉴 감독이죠. 무리뉴의 부임과 함께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이 작품에서 무리뉴는 자신의 어떤 매력, 또 리더십 이런 것들을 한껏 과시하면서 시청자들에게 강한 인상을 심어줬습니다. 늘 화제를 몰고 다니는 무리뉴 감독에게 아마존은 좁은 무대였던 것 같아요. 무리뉴 감독이 넷플릭스가 최근 공개한 다큐멘터리죠. 더 플레이북 게임의 법칙, 이 작품에 출연했습니다. 토트넘 감독이 부임한 뒤에 출연 계약을 맺은 작품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여기서 무리뉴 감독은 다른 종목의 유명 감독들과 함께 캐스팅 리스트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이 작품은 아마존 다큐와는 좀 많이 다릅니다. 감독별로 딱 한 편씩 에피소드가 이루어져 있는데요. 무리뉴 감독은 이제 조제 무리뉴 경기의 규칙, 인생의 규칙 이런 제목의 35분짜리 에피소드 한 편에 호스트로 출연을 합니다. 그리 길지가 않습니다. 이 작품이요. 무리뉴 감독은 여기서 자신의 과거 업적과 그 시절 느꼈던 어떤 속내를 털어놓는 방식으로 이제 진행이 됩니다. 다양한 자료 화면이 흥미롭게 펼쳐지긴 합니다만 시간 관계상 풍부한 얘기거리를 제공하는 그런 작품은 아니에요. 하지만 주어진 짧은 시간 동안 제작진은 무리뉴가 어떤 사람인지, 그리고 축구와 인생에 대한 무리뉴 감독의 태도가 어떠한지를 좀 짐작할 수 있게끔 잘 만들었어요. 아마존 다큐가 토트넘이라는 어떤 그 제한된 공간 안에서의 무리뉴 감독의 어떤 행동을 관찰할 수가 있는 그런 작품이었다면, 넷플릭스 다큐는 관찰이라기보다는 좀 대화의 느낌이죠. 무리뉴라는 인물이 여러 팀을 거쳐오는 동안 성공을 거둘 수 있었던 이유, 그리고 그 배경에 깔린 심리와 철학을 엿보는 기분이, 느끼는 기분이 들게 만들어줍니다. 물론 제한된 시간에 다소 긴 세월의 이야기들을 좀 우겨 넣다 보니까 무리뉴라는 어떤 인물이 갖고 있는 굉장히 다면적인 그런 어떤 측면을 충분히 보여준다고 볼 수는 없어요.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작진이 고르고 골라서 다큐에 넣었을 장면들이 짧은 러닝타임에도 불구하고 무리뉴 감독의 어떤 기질적인 부분, 또 어떤 생각 이런 것들을 좀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만들어 주는 것 같습니다. 이를테면 에피소드 앞부분에 등장하는 그 무리뉴 감독의 인터뷰, 제작진이 이제 큐사인 들어가기 전에 이제 근사하게 차려입은 무리뉴 감독이 수트에서 먼지 막 털어내고, 개인적인 질문에 연이어 답변을 거부하는 모습을 압축적으로 이제 그 편집을 해서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말하고 싶지 않아요, 싫어요, 안 해요, 이런 것들. 그러니까 사실 인터뷰하면서 계속 거절만 하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런 장면들을 모아서 앞에 탁탁 붙여서 보여준 것은 분명 의도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주위의 시선을 의식은 하면서도 주눅들기보다는 오히려 좀 세게 나오는 무리뉴 감독의 어떤 태도, 그리고 돌려 말하거나 쭈뼛대기보다는 면전에 노를 외칠 수 있는 어떤 단호한 모습, 이런 것들이 이제 무리뉴라는 인물이 바닥에서 정상까지 올라설 수 있는 어떤 그 특징이 아닌가, 제작진 나름대로 생각을 했던, 그래서 이걸 아마 그런 효과를 시청자에게 전달하기 위해서 이어붙인 게 아닌가 좀 짐작을 해봅니다. 도입부에서 무리뉴 감독이 정확하게 답하는 게 딱 하나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살면서 나중에 값지게 느껴진 것들에 대해서 어디에서 배웠습니까? 이런 질문에 대한 답입니다. 무리뉴 감독의 정답은 뭘까요? 네, 나한테 배웠다 이거죠. 자신감 아니면 자만심? 네. 근데 실제로 무리뉴 감독은 이 작품에서 보여지는 것처럼 이 언론과의 접촉에 좀 거리낌이 없는 인물입니다. 기자들이 싫다, 인터뷰는 안 하는 게 좋다, 이런 굉장히 좀 여러 가지 방식으로 아주 여러 차례에 걸쳐서 언론에 대한 거부감을 밝힌 적이 있습니다만, 실제로는 언론 인터뷰가 사라지면 가장 답답해할 사람이 아마 무리뉴 감독이 아닐까. 본인도 부정하기 힘들 거예요. 네. 미디어가 가장 좋아하는 축구인이자 언론을 가장 효율적으로 이용하는 감독이 바로 조세 무리뉴 아니겠습니까? 오프닝 시퀀스가 끝나고 나면 제작진이 무리뉴 감독의 전설적인 2004년 첼시 입단 인터뷰를 보여줍니다. 이건 충분히 예상 가능했던 시나리오죠. I have to say this. We have top players, and I'm sorry, I'm a bit arrogant. We have a top manager. Again, please don't call me arrogant, because what I'm saying is true. I'm European champion, so I'm not one of the bottle. I think I'm a special one. 와, 이제 이 인터뷰는
진짜 다시 봐도 소름이 돋습니다. 네. 저때 무리뉴 감독이 만으로 41살이었거든요. 41살에 이제 포르투 챔스 우승시키고 첼시에 막 부임한 그때입니다. 그러니까 저 말이 틀린 말은 정말 아닌 거죠. 저를 거만하다고 하지 마십시오. 내 말 다 진짜 아닙니까? 저는 유럽 챔피언이잖아요. 저는 그저 그런 감독, 그러니까 원 오브 더 보틀이 아니다. 나는 스페셜 원이다. 이 다큐멘터리는 무리뉴 감독의 일대기를 정리하기 위해서 만든 게 아닙니다. 다큐멘터리의 제목이 암시하는 것처럼 성공한 지도자인 조세 무리뉴가 경기와 삶에서 견지하고 있는 어떤 그 규칙, 법칙, 즉 그만의 삶의 철학과 어떤 태도를 좀 뽑아내려는 그런 시도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이 작품은 무리뉴가 어떤 사람이고 어떤 길을 밟아왔는지를 뭐 구구절절 설명하지는 않습니다. 시청자가 무리뉴라는 인물을 어느 정도 알고 있고 또 그가 이룬 것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를 이미 인지하고 있는, 그러니까 우리 폴리티비 시청자 여러분들 같은 이런 사람들이 본다는 가정하에 작품을 풀어나가는 거죠. 그래서 정식 감독이 되기 이전의 커리어는 거의 소개가 되지 않습니다. 무리뉴 신화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는 포르투 감독 시절을 시작으로 첼시, 뭐 인터밀란, 뭐 레알 마드리드에서의 어떤 성공들이 그 당시의 어떤 사연들, 무리뉴 감독의 소회를 내레이션 삼아서 스치듯이 이렇게 소개를 해줍니다. 맨유는 안 나와요. 네. 이를테면 망해가던 포르투를 되살리던 시절의 어떤 성공 요인, 인터밀란을 떠나서 레알 마드리드로 가던 그 밤에 어떤 복잡했던 심경, 그리고 자신이 한 팀에 오래 머물지 않고 여러 팀들을 전전하는 이유 같은 걸 좀 직접 들려주기 때문에 굉장히 그런 것들만으로도 이 짧은 35분짜리 영상 보는 게 아주 특별한 경험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다큐멘터리에서 가장 인상적인 것은 크게 이제 세 가지인데요. 우선 감독이라는 직업에 대한 무리뉴 감독의 냉철한 이해를 엿볼 수 있습니다. 무리뉴는 현대 축구에서 감독직이 영원할 수 없다는 걸 굉장히 잘 알고 있어요. 어린 시절 당시에 이제 한 프로팀의 감독을 이제 아버님이 맡고 있었는데 이분이 이제 빅클럽 지도할 수 있는 기회가 왔다고 해요. 근데 이제 팀 상황이 안 좋으니까 이제 고사를 하고 남습니다, 팀에. 그런데 불과 몇 달 만에 이제 경질이 됐던 일화를 무리뉴 감독이 담담하게 털어놓죠. 그러면서 감독은 떠날 시기를 직접 결정해야 할 때가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굉장히 냉정하면서도 현실적인 인식인 거죠. 그러니까 이런 생각을 밖으로 꺼낼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사실 뭐 이 사람이 보통 얘기가 아니라는 거를 말해줍니다. 요즘 뭐 팀에 대한 애정을 막 보여줘야 되고 영원히 이 팀이 있을 것처럼 얘기를 해야 되는 게 어떤 그 인터뷰나 어떤 대답의 정석이잖아요. 네, 그런 어떤 굉장히 솔직한 얘기를 들을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승부에 대한 집착. 네, 제작진이 무리뉴 감독한테 이렇게 묻습니다. 만일 승부가 사라진다면, 이기고 지는 게 사라진다 해도 지금처럼 축구를 좋아할 거냐고. 무리뉴 감독이 아주 간결하게 답하죠. No. 네. 그러면서 이렇게 덧붙입니다. I hate friendly matches. 신선 경기 싫다고. Football is compete 이렇게 얘기합니다. 축구는 기본적으로 경쟁을 하는 거라는 거죠. 경기에서 승리하고 대회에서 이기는 걸 다른 그 무엇보다 우선시하는 감독이 바로 무리뉴 감독이죠. 그런 점을 감안하면 굉장히 좀 잘 어울리는 표현 아닌가요? 세 번째, 네, 축구가 팀 스포츠라는 것에 대한 그리고 이제 감독이 중요시해야 되는 게 선수가 아닌 팀이라는 그런 어떤 철학을 또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재미있는 예를 드는데 이런 얘기를 해요. 내가 호날두에게 프리킥을 가르치거나 질라탄에게 가슴 트래핑을 가르치거나 드록바에게 골 넣는 법을 가르칠 수 없다. 나는 축구하는 법을 가르치는 사람이 아니다. 나는 팀 안에서 어떤 축구를 해야 할지를 가르치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감독, 특히 이제 이런 그 유소년 팀이 아닌 성인 팀에서의 감독의 역할에 대한 저는 굉장히 간결한 정리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팀에 대한 무리뉴 감독의 철학은 여기서 이어지는 이 한마디로 바로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나는 선수가 아니라 클럽을, 그러니까 팀을 지도하는 사람이다. 그러면서 이제 팀을 운영할 때 중요한 게 결국 이제 인간과 인간의 관계라는 어떤 그 메시지도 남깁니다. 챔피언스리그 징계를 받아가지고 이제 그 바이에른 뮌헨하고 그때 경기였을 텐데요. 무리뉴 감독이 라커룸 경기 벤치에도 못 앉고 라커룸에도 못 들어가는 그런 징계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때 이 양반이 막 고민 끝에 라커룸에 몰래 숨어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제 UEFA 관계자가 이제 검사하러 오니까 세탁 바구니에 숨었대요. 그 무리뉴가. 근데 그 상황이 좀 길어지고 하면서 그때 폐소공포증이 생겼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굉장히 좀 의외죠. 그러니까 이 얘기를 회상하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규정 위반이기 때문에 떳떳하지 않다. 하지만 리더로서 또 선수들의 친구로서 나는 내가 했던 짓을 자랑스럽게 여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선수들한테 어떤 그 할 수 있다는 그 승부욕도 심어주고 본인이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좀 알리기 위해서 그런 어떤 행위를 한 것일 텐데 어쨌든 그때 경기를 이겼고 참 그런 점에서 정말 멋진 감독이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물론 말을 굉장히 근사하게 하는 것이기 때문이기도 합니다만. 자, 인터밀란 시절에는 이제 챔피언스리그 우승시켜 놓고 경기장 떠나다가 마테라치 붙들고 이제 펑펑 울던 장면 아마 많은 축구 팬들이 이제 기억을 하실 겁니다. 둘이서 말 한마디 안 나누고 그냥 갑자기 끌어안고 펑펑 울다가 무리뉴 감독이 이제 떠나잖아요.
그 장면에 대한 회고도 이 다큐멘터리에 들어 있습니다. 어떤 얘기를 했는지는 제가 말씀 안 드릴게요. 이건 직접 한번 보십시오. 네, 재밌습니다. 길지 않아서 이제 금세 볼 수가 있는 그런 작품이에요. 다큐멘터리라기보다는 약간 인터뷰 느낌이 강한, 무리뉴 감독이 정말 말을 잘하는구나, 또 아우라가 있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드실 거고, 자료화면도 풍부하게 좀 나오니까 볼거리도 제법 있습니다. 아마존 다큐와는 굉장히 좀 다른 느낌의 또 재미를 축구 팬들에게 줄 수 있는 그런 작품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손흥민 선수 안 나옵니다. 네, 이거는 아마존 다큐보다는 훨씬 규모가 작고 좀 다른 방향이니까요. 자, 또 보고 오시면 재밌었는지 어땠는지 댓글 한번 남겨주시고요. 저는 또 다음 시간에 다른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